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지난 토요일 공화당 예선전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벌어졌고 민주당 예선전 네바다주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트럼프 그리고 클린턴이 각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론조사 시에는 트럼프의 우세가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네바다주 민주당 예선에서는 막상막하의 열전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은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32.5%, 루비오 22.5%, 크루즈 22.3%, 트럼프가 두 자리 숫자나 크게 앞섰습니다. 민주당 네바다 예선 클린턴이 52.7%, 샌더스가 47.3% 예상을 뒤엎고 클린턴이 5%나 앞섰습니다. 오늘은 초반전을 끝낸 금년도 예선전 이제 중반전에 접어들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종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선은 더 넓은 지역으로 또 더 큰 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슈퍼 투스데이 바로 다음 주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11개 주가 경선을 벌이게 됩니다. 공화당의 경우에는 12개 주입니다. 그 뒤로 3월 15일에는 이제 우리 일리노이 주가 이제 예선이 있게 되죠. 또 대선 시마다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가장 큰 시선을 끄는 지역이 바로 오하이오, 플로리다인데 이 두 개 주도 일리노이와 마찬가지로 3월 15일 날 예선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제프 부시는 하차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치 명문가 출신이고 가장 선거 자금이 두둑했던 부시. 그러나 결국 바닥만 맴돌다가 두 손을 들고 하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각 남은 후보들 그동안 수많은 토론회를 통해서 사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제 표를 거두어 드리는 일, 대의원 수를 세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돈을 얼마나 더 동원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고 지역마다 이제 표심의 특성이 다른데 전략 수립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화당의 판세 이제는 트럼프 대 non-트럼프 이렇게 부릅니다. 트럼프가 프론트러너로 그것도 아주 큰 격차로 앞선 선두주자라는 데는 지금으로서는 이의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 비트럼프 이렇게 이제 판세를 가르고 있는데 과연 2위권에 누가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로 루비오 그다음에 크루즈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만은 이 난 트럼프 진영의 후보가 누가 나와서 트럼프와 1대1의 대결을 벌였을 때 트럼프의 막강세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후보들끼리 혼전을 벌일 때 하고 또 1대1의 대결할 때 하고 뭔가 다른 게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화당의 기성권 세력들은 아직도 사실은 내심 희망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가 언제 몰락할 것이 아닌가 그런 희망이죠. 그러나 이런 조짐은 아직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다음에 2위권 주자들의 이제 선거전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루비오의 경우에는 대도시 다인종 지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주로 애틀란타라든가 보스턴, 미네아폴리스, 내셔빌 이런 도시 그리고 서버번 지역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주말에 도중 하차한 제프 부시 같은 플로리다 출신이죠. 제프 부시의 세력을 끌어모으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크루즈의 경우에는 소위 우리가 부르는 그 바이블 벨트 동남부 지역이죠.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세가 강한 지역, 보수계가 강한 지역 이쪽에 대한 공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후보들이 한 개 주씩 집중적인 그 선거전 공략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하루에 10여 개의 예선이 벌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력이라든가 자금력이라든가 이것이 누가 우세한가 이게 이제 큰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슈퍼 투스데이
3월 1일입니다. 공화당 12개 주에서 경선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7개 주가 남부 주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 지역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트럼프의 그 대세론이 나올 만도 한데 그러나 아직도 공화당의 그 기득권층에서는 그에게 크레딧 주기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있습니다. 만일 그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고 만일 클린턴과 맞붙으면은 승산이 높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기득권층에서는 아직도 트럼프의 조직이 혹시 내부 파일이 되지 않겠는가, 또는 투표인들이 자각을 하지 않겠는가, 또는 투표인들이 현실에 눈을 뜨지 않겠는가, 그래서 넌 트럼프 세력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이제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벌써 예전에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트럼프의 그 지지층이 불변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이 강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은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예선전에서 트럼프가 조지 부시 911 이라크전 이걸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사우스캐롤라이나는 20% 이상이 군인이든지 또는 군인 가족입니다. 또 한 가지 이쪽에 기독교세가 굉장히 강한데 트럼프가 교황과 설전을 벌인 것이 바로 이 지역 예선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대승을 거두었으니까 별로 할 말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주당 예선, 일단 샌더스의 돌풍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는 토요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예선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클린턴이 크게 우세합니다. 그리고 슈퍼 투스데이 3월 1일 남부주가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서도 당연히 클린턴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클린턴이 뉴햄프셔에서 한번 대패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선두 자리를 아주 확실하게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샌더스가 다시 선두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그거에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상이 강합니다. 물론 샌더스 진영에서는 슈퍼 투스데이 날은 5개 주에서 선전을 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클린턴의 질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예선전은 그 델리게이트 계산법이 공화당하고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비율제로 하는데 공화당은 이제 winner take all, 그래서 한 주에서 이기면은 그 대의원을 다 가져가는 그런 제도고, 민주당에서는 이걸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네바다 주에서 클린턴이 이겨도 대의원 수는 19대 15 이런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선전이 쉽게 끝나지 않고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달 중순 이후가 되면은 대세가 거의 판가름 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대로 만일 큰 이변이 없이 진행이 된다면은 클린턴 그리고 트럼프가 예선 승자가 될 공산이 아무래도 크다, 그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선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직 그 말을 꺼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거 전의 하루는 보통 때 1년 같은 시간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헬라인 뉴스입니다. 미시간 칼라마주 총격 사건으로 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총격 사건은 무작위 총격, 무동기 살인이었습니다. 범인 44살 제이슨 달턴, 우버 택시 드라이버인데 7시간 동안 레스토랑과 딜러십, 아파트먼트를 다니면서 무차별 총격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공화당 예선전 트럼프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대승을 한 후에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 자리를 놓고 루비오와 크루즈가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프 부시는 도중 하차했습니다. 민주당 예선, 클린턴이 다시 네바다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클린턴 이번 주말에 벌어지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예선에서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샌더스의 선두 회복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FBI와 애플사가 안보와 프라이버시 문제를 놓고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FBI는 샌 버나디노 테러리스트의 아이폰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사는 고객의 정보를 해킹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리비아 내 아이시스의 세력 확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이시스는 최근에 시리아와 이라크 내에서 병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리비아의 세력이 크게 증강됐습니다. 106살 난 흑인 여성이 평생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화이트하우스를 방문해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는 것. 버지니아 맥라린 지난 주말에 화이트하우스를 방문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댄스를 즐겼습니다. 네이퍼빌 지역에 무장강도가 계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파파존스 피자 레스토랑 권총 강도가 들어서 현금을 강탈 도주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이 지역의 5번째 강도 사건입니다. 시카고에서 미니애폴리스로 가던 메가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승객이 대피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 메가버스는 레이크 포레스트 병원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서 승객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승객들의 소지품은 모두 불탔습니다. 쿡카운티 스테이트 어터니 자리를 놓고 3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 검사장인 아니타 알바레스, 전 부검사장인 킴 팍스, 그리고 전 연방검사였던 다나 모어, 각자 경력과 재판 기록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주 최고기온이 빙점 이상의 날씨가 계속됩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 40도, 내일 역시 맑고 흐리고 41도, 수요일 흐리고 눈 38도, 목요일 금요일 맑고 흐리고 목요일의 최고는 35도, 금요일은 33도로 예상이 됩니다.